이번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의대를 가지 말아라. 3년 안에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AI와 로봇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AI and robotics is a supersonic tsunami. Well, one side recommendation I have is don't worry about squirrel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in 10 or 20 years. It won't matter. It's. I think my best guess for how this will manifest is that prices will drop. So as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drops. 초음순속, 쓰나미 이런 표현도 했고요. 은퇴를 위해 돈 모아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반갑기도 하고 사실인데 또 이렇게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인 어떤 공급주의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엄청난 생산성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생산이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저렴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이 과연 인간이 그동안 담당했던 서비스를 얼마나 대체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씩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의사 이제 외과 의사를 뭐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어떤 서비스 이제 의술 행위 또는 뭐 그런 이제 수술 행위 같은 거는 로봇이 아마 대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때 임기응변으로 인간의 네. 어떤 판단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네. 대체는 안 되겠지만 사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그 중간 이하의 어떤 기술들은 다 로봇과 AI가 대체를 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일론 머스크 SNS에 이런 예고도 했습니다. 시각을 잃어도 볼 수 있는 기술이 규제 승인 대기 중이다. 이 말은 시력을 상실한 사람도 앞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등장한 건가요? 네, 등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사실상 뭐 등장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신경망이랄까 뇌랄까 이런 어떤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뉴런이랄까 전달 관련한 것도 사실은 전기 신호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하는 것도 사실은 또 뇌에다가 갖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이걸 다 전자화하거나 기술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뉴럴링크 사업이 네. 사실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가 이제 기술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본시장 내에서도 첨예한 관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끔씩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휴머노이드를 딱딱딱 보여내고 뭐 로봇 택시 같은 것들을 딱딱딱 보여내는 네.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도 중간중간에 기술이 점핑될 때마다 시연을 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이제 뇌파만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뭐 신경 같은 것도 이제 끊겼었는데 사실은 이게 전자신호로 연결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마비됐던 다리 같은 마비됐던 것들이 환자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맞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움직이기도 하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네. 이제 사용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가 좀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규제 같은 것들이 조금 덜한 어떤 특정 국가 같은 데에서 이런 정도 기술이 있었다면 더 빠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기술 속도가 규제를 피해서 규제를 이제 이해해 가면서 빨리 갈까가 사실 자본시장의 고민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구체적인 시점이 나왔다는 게 저는 흥미를 아. 끌거든요. 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요, 뉴럴링크 관련해서 뉴럴링크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보고서를 돌렸다는 거예요. 네. 언제쯤 되겠어라고 하니까 2029년 정도면 당국으로부터 이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 관련해서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니까 3년 안에 지금에 있는 규제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불가능은 아니라는 설명인데 머스크는 할까요, 교수님? 머스크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머스크의 테슬라 얘기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동차 모델 S랑 X는 이제 생산을 종료하고 오히려 로봇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지금 로봇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이 테슬라도 이제 더 이상 로봇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음. 테슬라 그럼 전기차죠. 네. 현대도 차. 그런데 지금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 보지 말아달라. 어쩌면 로봇 회사로 차라리 불러달라라고 할 정도로 무게중심이랄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에 관한 이 뷰가 로봇으로 확실하게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S와 모델 X의 차량 생산을 종료한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뭐 안 팔려서 그러나 무슨 문제인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밝힌 명분은 그 생산 라인을 빼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양산 공장으로 탈바꿈하겠다. 그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대도 지금 이번에 CES에서 화제를 끌었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2028년이면 시운전으로 배치를 하고요. 30년이면 양산 체제를 대비한다라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이 테슬라와 현대가 보여내고 있는 로봇 양산 시점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다 자동차로 출발했습니다만 로봇이라는 차세대 이제 청사진을 장착함으로써 네. 어쩌면 테슬라의 라이벌은 현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두 회사가 자동차 로봇 동시에 양 어깨로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국내 현대차 노조는 생산 로봇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제 어느 노동조합이 이제 그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는 아니고 아마도 투쟁 전략의 일부겠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기 기관 그다음에 기계가 도입됐을 때 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뺀다고 기계 부수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죠. 정말 로봇 사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한 대형마트에서 처음으로 인간형 로봇도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4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보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됐는데 이미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로봇 시대가 이제 정말 거대한 수레가 오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부자 친구를 잘 설득해서 한번 사보라고 구경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긴 지금 한데요. 이게 화면이 네. 그 우리나라 대형마트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 예. 4족 로봇 네. 이미 팔렸다고 하네요. 가격도 한 그러게요. 400만 원대 정도. 이 친구가 청소 네. 빨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섹터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하신 이제 노조에서 어떤 로봇에 대한 더 거부 반응이라든지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바뀔 세상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참 놀라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어떤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던 교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그 방직기계나 이런 것들을 때려부시던 그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잘 현명하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영국과 같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에 어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기술에서 뒤처진다고 하면은 산업혁명에서 이제 멀어지는 그런 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어떤 위기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속도라면 주변에서 쉽게 로봇을 보는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김태봉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